네, 그러면 이어서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 뇌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청소년기 뇌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발달이 특히 청소년기에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과잉 생산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과정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태아기와 생후 2년에 걸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과정이 이 사춘기, 즉 아동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는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우리가 청소년기까지 발달 과정을 뇌 영상으로 찍으면 대뇌 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대뇌 피질에서 수초화가 일어나면 회백질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발달의 지표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달의 지표를 보면 회백질 감소의 수치를 보면은 결국은 20살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뇌의 발달은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 아동 청소년기에 걸쳐서 성장 급등기가 가장 확실하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뇌가 이 시기에 재조직되고 정교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이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여아의 경우에는 11살, 남아의 경우에는 12살 6개월까지, 즉 남아가 좀 늦게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 연결망을 생성하고 대부분은 가지치기를 통해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부분은 강화를 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두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어떤 일을 계획한다든가 충동성을 참는다든가 이게 반응 제지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우리가 인지 처리에서 배웠던 작업 기억이라든지 주의 집중이라든지 또는 목표 지향적 행동과 같은 인지 활동의 대부분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대뇌 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면 실행 기능에 대한 어떤 미숙함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이 뇌발달의 행동 특성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 발달, 행동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규칙을 갑자기 어긴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거나 행동한다거나 즉 머리로는 엄마 말을 듣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뇌발달의 어떤 그 결과로 설명하는 연구자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규칙을 어기게 되는 이유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냅스가 있었죠. 청소년기 전에.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연결되면 시냅스가 갑자기 새롭게 연결되고 이 중에 어떤 시냅스가 가장 강력한지 또 어떤 시냅스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냅스 연결은 가장 강화를 받는 즉 가장 많은 연결이 되는 경우에만 그것이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시냅스가 발달을 하면 이 중에 어떤 경우가 맞는 경우인지 잘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신경세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새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과 다른 시냅스에 연결해서 다른 행동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시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이전까지 행동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행동을 하고 싶다. 이것은 새로운 시냅스의 발달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뇌 발달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것을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려면 결국은 뇌의 실행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실행 기능은 전두엽에서 많이 관장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전두엽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기의 뇌 전두엽에 있어서 이것이 성인처럼 전두엽의 기능을 담당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어떤 의지한 대로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즉 실행 기능의 미성숙, 미완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특히 보충 읽기 자료에 대한 기드 박사의 연구물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 청소년의 어떤 행동이나 정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뇌 발달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신보건원의 기드 박사에 의하면 MRA를 통해서 뇌 촬영을 한 많은 청소년들을 연구를 했는데, 청소년들의 뇌는 결국 급격한 성장과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그 경험적 증거로 뇌 촬영 결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적 요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 박사가 한 말 중에 8세 아동의 뇌와 13세 청소년의 뇌는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지, 초등학생 뇌와 중고등학생 뇌는 다르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고 있죠. 기드 박사가 주로 연구한 것은 10대들의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이고, 그 결과 출생 이후 신경 연결을 계속 발달시켜온 10대들의 전두엽에서는 전두엽이 아까 사고 기능과 굉장히 중요한 실행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급속한 수초화가 일어나는데, 수초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전달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전달 과정을 절연시켜 주는 것을 말하죠. 수초화가 10대들의 전두엽에서 일어난다면 기드 박사가 한 말에 의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지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뇌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수초화된 부분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수초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와중에 어느 부분을 수초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한, 즉 가장 자주 생각한 어떤 부분이 결국은 남아있는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경험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과 또 거기에 관련된 생각, 여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후에 뇌 발달을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10대 청소년들은 이것이 완전하게 수초화되지 않고 완전하게 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두려움과 본능적 반응을 연결시켜주는 뇌 부위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후에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뇌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부분이 정서, 그 정서 중에서도 두려움, 본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나 또는 학부모 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조인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사결정을 할 때 두려움과 본능적 반응에 의사결정을 의거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다 내지는 청소년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들이 판단 자체가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그들의 뇌 발달이 아직 미성숙하고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전두엽의 발달이 집중해서 일어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규칙을 어긴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본능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감안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학습에 관한 생리학적 기초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경계 정보 전달에 대한 내용은 신경세포 내의 정보 전달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때 신경세포 내에서 어떤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냐, 이것의 기본은 전기 자극에 의한 전위차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신경세포는 속이 굉장히 텅 빈 구조를 지니고 있고 세포막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안과 밖에는 화학 물질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은 결국 화학 물질의 교환을 통제하도록 특수화되어 있죠. 즉 세포막에 의해 전기적 기울기인 전기적 분극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안쪽이 바깥에 비해 음극을 띠고 있고, 이때 불균등한 이온의 분포에 의한 것으로 이 상태를 안정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극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자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죠. 자극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극이 전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연결되고 순간적으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때 신경 충동을 유발하게 되죠. 이때에 이제 신경 충동을 유발해야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자극이 전달돼야 그 신호가 신경세포에 전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적 자극이 신경세포의 축색을 따라 전달되면 신경 전달 물질, 여기서 말하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에 따라서 그 물질들이 시냅스를 지나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또는 신경세포체를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신경세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 것처럼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 시냅스로 연결돼 있고,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파민, 많이 들어본 어떤 여러분 많이 말하는 그 세로토닌, 도파민, 에프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아미노산, 페페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에서 의식, 계획, 반응 억제들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자신이 자극하는 신경의 전기적 활성 수준을 높이고, 다른 전달 물질은 그 활성 수준을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받은 신경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전기적 활성 수준의 증가가 또는 감소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극을 받는 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신경세포 내 전위가 전극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그래서 정보가 전달되고 다시 시냅스를 분비할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신경세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수상 돌기를 통해 어떤 자극이 오면 신경세포에선 전기적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 전기적 자극이 전달되면서 다시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또 자극이 신경세포에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림을 페이지 66쪽에 그림 3-3을 보면 어떤 정보 전달이 이 신경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교재의 71쪽에 신경 전달 물질, 지금 간단히 말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부위,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지, 또 그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